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장에 원칙을 어기고 폭풍 내동매매를 한 저 자신에게 너무나도 화가 났었습니다. 원칙은 어디 가고 없고 이 종목 저 종목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손실을 누적시켰죠. 그렇게 수익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었는데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쓰레기 같은 판단을 한 내 자신에게 너무나도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멘탈이 조금 나갔었는데 어제 저녁에 과연 내일은 매매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FOMC도 코앞에 있죠. 빅스텝을 하느냐 자이언트 스텝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멘탈이 나간 상태로 과연 다음날에도 매매를 하는 게 맞는가 고민을 좀 했는데, 루틴대로 시스템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을 지켜보다가 보이면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신중하게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휴림 로봇이 눈에 들어왔는데 저점에서 미친 거래대금 100억 원 이상이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많이 상승하지도 않고 저점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대금을 믿고 베팅을 했습니다. 이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으면은 결국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던 사람들이 주가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적은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큰 돈들이 더 낮은 가격에서 손절을 칠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죠. 만약에 20% 이상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일어났다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겠지만,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건 어쨌든 누군가는 대량으로 매수하고 또 누군가는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건데, 겨우 8%대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적어도 10% 이상, 잘 가면 20% 이상까지 급등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만 믿고 베팅을 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이상했던 건 휴림 로봇 혼자 갔죠. 다른 로봇주들은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휴림 로봇 혼자 미친듯이 갔습니다. 이 점이 조금 이상했고요. 결국 큰 돈이 쏠렸던 한 종목만 하루 종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캘핑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매수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때 의외로 몇 초에 매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초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40초, 50초 등등 그 잠깐의 몇 초 사이에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최적의 자리에서 베팅을 해야 되죠. 특히 캔들이 만들어지는 58초, 59초 때쯤 되면은 어떤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초 때쯤부터는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그렇게 호가창을 보다 보면은 50초 때 이후부터 급격하게 수급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몇 초 만에 양봉 캔들로 만들어 버릴 때도 있죠. 그리고 다음 캔들에서 급등을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59초 때 매도가 나오면서 윗꼬리를 그냥 달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핑을 할 때는 몇 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1분 동안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굉장히 집중력 있게 관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일상에서는 굉장히 짧지만 매매를 할 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0초만 해도 급락할 수 있고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누가 한번 싹 던지거나 싹 사면 1, 2초만 해도 양봉이 되냐 음봉이 되냐 결정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몇 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캔들이 완성되는 시간이 바로 58초, 59초이기 때문에 그 짧은 캔들의 마지막 몇 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캔들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사려는 사람들이 더 있느냐 아니면 팔려는 사람들이 더 있느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죠. 최근에 저는 매매 내역에 대한 통계를 내면서 의외로 굉장히 자유로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다 보니까 매매할 종목이 정말 하루에 한두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없을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4월 26일부터 너무 적은 매매 횟수를 못 참고 돌파 내동 매매를 슬금슬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성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의미 있는 패턴들을 더 발견할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해당 매매 기법을 조금 더 다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없는 돌파 내동 매매는 굉장히 위험한데요. 만약에 내가 돌파 내동 매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느낀다면 그날은 매매를 그만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가 않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릴 수가 없죠. 그리고 내동 매매는 주기가 빨라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물꼬를 틀어놓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진입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굉장히 빨라지죠. 오전에는 잘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정말 베스트한 종목에만 매수 매도를 하다가 점차 고삐가 풀리면서 매매가 많아지죠. 그래서 보통은 오후장에서부터 내동 매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거죠. 인내심도 하나의 정신 에너지라고 보면 오전장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잘 참고 베스트한 매매만 했는데 오후장에 가면서부터 조금씩 흐트러지면서 원칙도 까먹고 인내심도 바닥이 나면서 마구잡이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전장에 매매를 하고 오후장에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매매를 안 하기로 노력해야 되죠. 오전장과 오후장에 수익을 보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어도 한 가지 차이가 큰 것은 바로 정신에너지의 방전 여부입니다. 오전에는 땡땡하지만 오후에는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됐기 때문에 멘탈도 금방 터지고 참을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과 오후장의 매매 실력은 똑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장에는 내동매매가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나의 실력이 정말 완벽하게 채워졌다면 거의 부처님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면 오후장에 자유롭게 매매해도 내동매매는 안 하겠지만 사람인 이상 그리고 보통은 성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심리적인 실력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대부분 지쳐버리죠. 참는 걸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매매를 하고 있죠. 이상한 매매를 하면서도 그거를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죠. 아마 오전장이었다면 잘 참았겠지만 조금 지친 상태인 오후장에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패턴이 오후장에 내동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간대고요. 그리고 오전장, 오후장으로 나눠도 이렇게 힘든데 하루 단위로도 내동매매가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오후장에 잠깐 지켜본다는 게, 그리고 휴림 로봇은 상한가를 못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자꾸 상한가를 노린 돌파 내동매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했죠. 이거는 수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매수하게 되는 그런 게 반복이 됐던 겁니다. 이거는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어도 하는 거죠. 혹시나 한번 쏠까? 이런 희박한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죠. 혹시나 라는 생각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정반대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족족 2번 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HTS를 정말 껐다 켰다만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심심하니까 켜보게 되고, 마침 HTS를 켰는데 수급이 붙는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마우스 버튼에 손이 갔던 겁니다. HTS를 껐다 켰다만 한 10번 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그 찰나의 시간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짧게 혹시나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볼까 싶어서 또 내동매매를 한 거죠.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물론 그나마 잘한 거는 비중을 줄여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휴림 로봇은 오후장에 3번이나 했네요, 매매를. 첫 번째는 그래도 신중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자마자 빠르게 못 가서 곧장 손절했죠. 평소보다 템포가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손실을 보고 그 다음 캔들에서 음봉으로 하락하는 걸 관찰할 수 있었고요. 첫 번째는 그나마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본격적인 내동매매죠. 물론 첫 번째도 내동매매였습니다. 상한가를 못 갈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진입하는 건 뭔가 논리적이지 않죠. 나의 상반된 생각을 가지면서 진입을 했던 겁니다. 더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수하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었으니 손실 보는 건 당연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완전히 내동매매인데, 보통 갈 거라고 생각해서 진입했다가 손절친
종목은 그 다음에도 안 갑니다. 갈 거였으면 그 첫 번째 매수할 때 갔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진입하니까 역시 또 못 가고 또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동매매는 가속화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매 횟수를 보면 오전장에 오히려 매매 횟수가 굉장히 작고 정말 한두 번 매매하고 오후장으로 갈수록 가속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후장의 휴림 로봇 매매도 보면은 첫 번째 매매를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텀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매매를 하고 나서 세 번째 매매로 넘어갈 때는 그 텀이 굉장히 짧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몇 분 만에 다시 들어갔죠. 손절을 치고 나왔는데 다시 급등하니까 하면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까지 매매하고 손실을 보고 나서는 이제 저 자신한테 질려버렸죠.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저 자신한테도 저 자신이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내 자신한테 물어봤고요. 이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도전을 하느냐고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멘탈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비중을 줄이고 줄여서 급락이 나와도 괜찮을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분하게 저 자신을 타이르니까 해결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 타일러서 멈추게 하는 데까지도 3번 매매를 하고 나서 멈췄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내동매매를 할 때는 내 원칙은 어디 갔는지 모르게 그냥 집을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전혀 어떤 조건들을 따지는 거 없이 그냥 매수부터 하고 보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분봉상 양봉이 뜨면 불나방처럼 추격 매수로 따라 붙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가 고점이죠. 그리고 휴림 로봇은 다수의 트레이더들이 매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소수의 한두 명이 한 번씩 위로 수급을 때려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수가 이 종목이 정말 좋아서 나다다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그냥 위로 긁어보는 그런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파가 일어나고도 추가적인 후속 매수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그런 거를 알면서도 제가 그 후속 매수세가 되어줬던 겁니다. 하지만 제 뒤로는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고점 찍고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한번 몇 억, 10억 정도 이렇게 금액이 훅 들어오면은 혹시나 투심이 살아나서 후속 매수세가 쭉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터치하지 않을까? 이런 환상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원래 예상하기로는 상한가를 못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도 그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면 그 빨간색 매수세들이 큰 매수세들이 눈에 보이면 환상이 생겨버립니다. 기존에 나는 상한가를 못 간다고 예상했는데 이거 가는 건가? 이런 환상에 빠지면서 나도 모르게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상했던 나의 그 예상은 빨간색 강력한 수급을 보는 순간 전부 다 까먹고 무시해버리고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호가창을 보면은 홀려버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림 로봇 총 4번 매매한 걸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매수를 했지만 뒤에 3번의 매매는 그냥 내동매매였습니다. 역시 오후장에 내동매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